자궁동맥 색전술이랑 하이프는 이제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치료법입니다. 자궁동맥 색전술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유럽이랑 북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고요. 하이프도 유럽, 미국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시술하고 있고, 또 하이프 신형 장비들도 좀 미국에서 FDA 승인 받고 있는 장비들이 최근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장비들도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치료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사장돼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인가? 자궁 성근증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 직장 동료도 성근증이었고요. 이제 둘이 이제 동병상련으로 이제 같이 끙끙 앓으면서 두 분 다 그 A대학병원에 이제 같은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자궁 적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 친구분은 이제 그 교수님 진료 보면서 나 진짜 자궁 적출하기 싫어요. 끝까지 이게 좀 버티다가 교수님은 적출해요. 근데 환자분 나 싫다고. 근데 그 교수님 바로 옆방에 그 자궁동맥 색전술을 하는 영상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자꾸 교수님한테 매달리니까 교수님이 옆방으로 이제 환자분 보내서 그분이 이제 영상학과 진료 보고 자궁동맥 색전술을 했어요. 물론 이분은 색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좀 끙끙 앓아 누웠대요. 왜냐면 색전술을 했을 때 한 이틀에서 한 7일간은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팠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통증, 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좋아져서 이제 난 너무 만족도가 좋다. 동료인 이분도 환자분도 나도 옆방으로 소개받아야지 하고 교수님한테 계속 매달렸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 정성이 부족했나? 교수님이 끝까지 그 옆방으로 저를 안 넘겨주고 끝까지 적출을 보내서 에이 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이분도 그래요. 의문점이 아니 이게 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소개를 안 시켜줄까? 이제 거기엔 좀 우리나라에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의료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는 뭐 이전에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 산부인과에서는 무조건 수술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진짜로 바로 옆방에서 그런 하이프라든지 색전술하는 교수가 있어도 글로 환자를 소개 안 시켜주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색전술부터 놓고 보면 색전술은 1994년도에 이제 처음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영상학과 교수님이 산후출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기 낳으러 이제 병원 가서 아기 낳고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치료가 잘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출혈 때문에 그런 경우 영화나 소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 그 무기여 자립거라에서도 아마 그 여자 주인공이 출혈로 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 출혈이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출혈 때문에 뭐 응급으로 수술도 자궁 적출하는 경우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학 중지 시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그런 출혈이 문제되면은 이제 수술보다는 일단은 그 자궁동맥 색전술을 먼저 시도를 해보게 돼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교수님이 열심히 색전술을 했는데 이분이 좀 눈썰미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 이제 경과를 쭉 관찰하다 보니까 근종이 확 줄어들었네. 그래서 왜 줄어들었지? 가만 리뷰해 보니까 이제 정상 자궁 근육층들은 이제 자궁 동맥 말고 골반의 다른 동맥으로부터 난소 동맥이라든지 골반의 다른 동맥으로부터 이제 혈류를 갖다가 우회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근종들은 웬만하면은 자궁 동맥으로부터 이제 혈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자궁 동맥을 영원히 막아버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정상 세포들이 힘들어하지만 정상 세포들은 결국엔 살아남고 근종들만 죽는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 케이스를 모아서 이제 발표하게 됐고 찬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자궁동맥 색전술은 여러모로 이제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자궁동맥 색전술도 옛날과는 다르게 어떤 색전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전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아마 이 색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게 단점이 뭐냐, 간혹 환자분들이 좀 특이 체질인 경우는 이제 정상 자궁 근육충도 뭐 별로 혈액 공급을 우에서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자궁 전체 다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밀하게 근종을 정확하게 거기만 타격한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종이 좀비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종이 잘 안 죽을 수도 있고, 또 미리 저 하이프랑 좀 비교해보면 하이프에 비해서 근종 축소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궁동맥 색전술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종 축소율보다 어떤 출혈과 통증이 얼마나 좋아졌냐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논문들도 보면은 자궁동맥 색전술은 근종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고요. 얼마나 환자분의 삶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제 쫙 높이고 출혈과 통증은 많이 좋아지게 있냐, 거기에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정확하게는 99년도에 이제 처음 발표가 됐고, 야, 이게 그렇게 실용화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용화가 됐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그 자궁 근종만 놓고 탁탁탁 근종을 때리는 거고요. 이건 열로 하는 겁니다. 장점도 많은데 위험성 또는 단점도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한계는 뭐냐면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마른 장작은 잘 타지만 젖은 장작은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종 내부에 좀 혈류가 좀 많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좀 그런 한계점이 좀 다르긴 하는데, 통상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30% 이상에서는 하이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어떤 한계가 좀 색전술에 비해서는 좀 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있는데요. 열이 주변 정상 조직으로 좀 전달됐을 때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좀 좌골 신경 쪽에 손상이 있다든지 좀 주변 장에 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축소율은 이제 색전술보다 좀 훨씬 더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제 좀 상상해 보면은 이제 하이프는 이제 근종을 열로 확 녹이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궁동맥 색전술은 그 근종을 차갑게 이제 식혀서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쉽게 아마 좀 이미지가 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두 가지를 좀 섞습니다. 뜨겁게도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차갑게도 않고 미지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100% 이제 근종이 다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이제 너무 차가워도 이제 문제고요. 너무 뜨거워도 문제인데, 미지근하게 하면은 위험성이 훨씬 떨어진다.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분 색전술과 하이프하는 그런 둘이 좀 하이브리드, 이제 합치는 치료법을 이제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치료가 다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 보면은 이제 전투기 있잖아요. F-22는 절대 안 팔죠. F-35는 팔죠. 제가 이제 시그니처인 기술들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소나조이드, 락탈 폴리, 그 다음에 엔지오, 부분 색전술이 하이프랑 이제 색전술 같이 하이브리드 하는 거. 근데 제가 소나조이드랑 락탈 폴리는 아낌없이 다 가르쳐줘요. 이 하이브리드는 안 가르쳐줘. 아직은. 너무 찌하나? 풀지 않고 있고요. 그건 좀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풀려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제가 많이 숨겼네. 인터넷 딱 들어가서 보면은 다들 진짜 하이프가 만능이처럼 이렇게 막 광고를 좀 너무 심하게 해요. 만능 아닌데, 하이프는 30% 이상의 케이스, 어떤 경우는 50%라고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 30에서 50%의 경우는 하이프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로 돌리든지, 또는 이제 호르몬 치료, 인공폐경 만든 주사 몇 달간 맞추고 하이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그래서 하이프가 치료가 다 안 되는데 다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환자를 무리하게 수도 없이 치료하거나 또는 치료하다가 뭐 척추로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두 개를 하이브리드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이제 상담실장 같은 경우는 좀 편해요. 환자들이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다 되고요.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그렇게 MRI 당일날 찍고 시술하고 그 다음날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환자분들을 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가 않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안 될 때는 와서 검사해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수술하는 병원으로 좀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게 환자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